자, 첫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가나 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보세요 라는 문제네요. 가를 읽어보니까 미국 상인과 상선이 조선에 와서 무역을 할 때 입출항하는 화물은 모두 세금을 받지 않는다. 미국 그리고 세금이라는 내용이 나와 있죠. 82년도에 체결된 조미수 통상조약이 되겠습니다. 서양 국가와는 최초로 체결된 것이죠. 나를 읽어볼까요? 조선국에서 가뭄과 홍수, 전쟁 등의 일로 국내 양식이 부족할 것을 우려하여 일시 쌀 수출을 금지하려고 할 때는 1개월 전에 미리 통지한다. 방공령에 대한 규정이 되죠. 오른쪽에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해봐요. 76년도에 이제 강화도 조약이 체결이 되게 되고 부산부터 부산, 원산 그리고 인천이 각각 차례로 개방되게 됩니다. 강화도 조약과 합쳐가지고 부록도 있지만 무역 규칙이 있게 되죠. 그래서 3무 무역 규칙이다라고 외우자라고 했어요. 무관세, 무항세, 무제한 양곡 유출이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82년도에 청이 우리나라의 이제 종주권을 인정받으려는 목적으로 이용장의 알선을 통해서 조미 수통상조약이 체결되게 되죠. 이 내용에서 거중조정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관세 내용이 있고 그리고 최해국 내용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이후에 83년도에 강화도 조약 때 관련해서 체결된 산무무역규칙이 개정이 되게 되죠. 그래서 이때 무역규칙은 관세 조항이 있게 되고 방공령 규정이 들어오게 되죠. 그리고 최해국 규정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 관세나 최해국 이거는 미국의 영향을 받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지를 읽어보죠. 최해국 대우 내용을 포함하였다. 옳은 설명이죠. 니은 갑신정변의 영향으로 체결됐다. 갑신정변은 84년에 나온 거기 때문에 이 이후의 일이 되겠습니다. 디귿 방공령 시행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였다. 나에 대한 있는 그대로의 설명이 되죠. 리을 재정고문을 두도록 하는 조항을 담고 있다. 이건 진짜 엄청나게 반복되는 제1차 한일협약에 대한 내용입니다. 04년도가 되고요. 메가타하고 스티븐슨이 외국인 고문으로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 디귿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평이한 문제네요. 다음 문제 보죠. 자, 다음 문제 봅니다. 다음 자료에 나타난 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주는 문제입니다. 이반 세스타코프 각하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저희가 접수한 정보에 따르면 일련의 과정에서 수명의 조선 고관들이 살해되었다. 또한 일본군 호위대가 개입을 하면서 서울주재 청국 수비대와 충돌을 하였다. 일본군과 청군이 충돌을 한 거 뭐예요? 갑신정변에 대한 설명입니다. 오른쪽에 또 간단하게 정리를 해봐요. 1882년에 임오군란이 일어나죠. 임재상 해가지고 재물포조약하고 상민수륙부역 장정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 중에 이제 재물포조약 하게 되면 일본 공사관의 보호를 목적으로 해서 일본군이 주둔을 하게 됩니다. 갑신정변에서는 일본군의 도움을 좀 빌리게 되죠. 그래서 갑신정변 하게 되면 이후에 그 급진개혁파가 일으킨 갑신정변에 온건개혁파가 요청을 해가지고 청해 군대가 나오게 돼서 이 재물포조약 때 있었던 일본 군대하고 청해 군대가 충돌을 하게 되죠. 그래서 체결된 게 뭡니까? 갑한텐 해가지고 한성조약 그리고 텐진조약이 체결이 되게 됩니다. 한성조약이라는 거는 이제 일본의 공사관을 신축한다. 플러스 보상 그런 거에 관한 내용이고요. 텐진조약은 청군하고 일본군이 동시에 철수를 하고 파병 시 양측에 통보를 하기로 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갑신정변에 나타난 내용들을 골라주면 되는 거죠. 선지를 읽어봅니다. 최익형과 민종식 등이 주도하였다 하게 되면 을사조약에 반하여 일어나게 된 을사의병에 대한 내용이죠. 2번 9번 신참에 입각하여 개혁이 추진되었다. 광무개혁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대한제국은 1907년에서 1910년까지 존재했었고요. 그때 대한제국에서 한 거죠. 3번 김기수가 수신사로 파견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1차 수신사로 파견이 되죠. 강화도 조약에 따라서 1차로 김기수, 2차로 김홍집이 일본에 갔다 오게 됩니다. 김홍집이 가져온 게 조선 책략이 되죠. 4번 외교장각 건물이 불타고 의궤가 약탈당했다. 66년에 병인 양요와 관련된 설명입니다. 5번 조선과 일본이 한성조약을 체결하는 계기가 되었다. 갑한텐 해가지고 외우자라고 했죠. 갑신정변은 한성조약 그리고 텐진조약이 됩니다. 평이한 반복되는 문제였습니다. 다음 문제 또 보죠. 자, 다음 문제 봅니다. 밑줄 그은 개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골라보세요. 외무성 아시아국장 카프니스트 백장님께 요즘 상하이에 거주하는 유럽인들이 조선인 만명자 살해 사건으로 들썩이고 있습니다. 그는 일본인들의 협력을 기반으로 새로운 질서를 마련하기 위해 청푸전쟁이 벌어진 틈을 타서 갑신정변이 벌어질 때 청푸전쟁이 벌어져가지고 조선에 주둔한 청군의 한 반절 정도를 빼간 상태입니다.
자신의 뜻을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정변을 일으켜 기존의 대신들을 대부분 몰아내고 스스로 참판에 올랐다. 김옥균에 대한 내용이죠. 명성황후가 계속 추적을 해가지고 끝까지 사람을 붙여서 복수를 합니다. 바둑 친구 같이 이렇게 붙여놔가지고 김옥균이 당하게 되죠. 그러나 일본에 대한 뿌리 깊은 증오심으로 조선 민중들은 일본인들의 협력을 전제로 한 그의 개혁에 적대감을 가지게 되었다. 갑신정변에 대한 설명이죠. 갑신정변에 대한 옳은 거를 골라보면 되는 문제입니다. 기역, 집강소를 중심으로 시행되었다. 동학 농민운동에 대한 설명이죠. 2번 토지의 균등 분배를 추진하였다. 이것도 뭐 마찬가지로 동학 농민운동에서 패전개혁의 12조라고 하는 그 내용에 포함된 내용입니다. 갑신정변 때는 토지에 대한 개혁 내용은 없었습니다. 디귿 청해 군사 개입으로 실패하였다. 옳은 설명이죠. 해서 청군하고 일본군하고 군사적 충돌을 일으키게 되죠. 이을 국가재정을 호조로 일원화하고자 하였다. 이것도 갑신정변에 대한 갑신정변의 정강 14조에 대한 설명입니다. 정강 14조를 다 알 필요는 없지만 중요한 것들. 청해 잡혀간 흥선대원군을 돌아오게 한다. 흥선 복귀에 대한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 호조로 일원화한다. 조라는 게 중요합니다. 호조로 일원화한다. 외워두고요. 여기서 나온 것 같이 토지에 대한 토지개혁의 내용은 없었다. 이 정도만 알고 있어도 이 범위를 안 벗어납니다. 그래서 디귿, 리을이 옳은 설명이 되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문제 풀어봅니다. 다음 자료에 나타난 상황 이후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은 이라는 문제예요. 김옥균이 일본 공사에게 국왕의 호의를 위해 일본군이 필요하다 요청하였다. 그는 호의를 요청하는 국왕의 친서가 있으면 투입하겠다. 친서는 박영효가 전달하기로 합의하였다. 다케지오는 조선에 주둔한 청군 1000명이 공격에 들어와도 일본군 한 개 중대면 막을 수 있다고 장담하였다. 갑신정변에 대한 설명입니다. 갑신정변하게 되면 한성조약하고 텐진조약이 체결되었다. 갑한텐 이렇게 외우자라고 했습니다. 문제 선지를 보죠. 신식군대인 별기군이 창설되었다. 초기 개화 정책인 1880년에 통일기무화문하고 12사가 설치가 되고 오군영은 이 군영으로 플러스 별기군이 신식군대로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 별기군 신식군대와 기존의 오군영이 줄어든 부이영, 장어영, 이영과의 차별 문제를 원인으로 해가지고 이모군란이 일어나게 되죠. 이번 김기수가 수신사로 일본에 파견되었다. 76년에 강화도 조약이 있고 나서 1차로 김기수가 파견됩니다. 3번 일본군함 운요가 영종도를 공격하였다. 75년에 일어난 일이죠. 운요 사건을 원인으로 해가지고 강화도 조약이 체결되게 됩니다. 4번 이만손이 주도하여 영남 만인소를 올렸다. 이건 81년에 있었던 일이죠. 조선책략에 반대해서 조선책략의 내용 2차 수신사인 김홍집이 가져왔다라고 했는데 친중국 결일본 연미국에서 연미라는 내용 이걸 기반으로 이제 조비 수통상조약이 82년도에 맺어지게 되는데요. 거기에 대해 반대한 거죠. 5번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에서 정변이 일어났다. 갑신정변에 대한 옳은 설명입니다. 뭐 가장 쉽게 나온 갑신정변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다음 문제 보죠. 자, 문제 읽어봅니다. 가사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것은 우정총국이 업무를 시작하면서 발행한 국내 최초의 우표입니다. 당시 화폐 단위가 문이어서 문의우표라는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하지만 금옥균 등이 주도한 갑신정변으로 우정총국이 폐쇄되면서 이 우표는 더 이상 발행되지 못하였습니다. 갑신정변에 대한 옳은 설명을 골라주는 문제이죠. 1번 건양이라는 연호를 제정하였다. 을미개혁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제 가보 1, 2차하고 1차 가보개혁, 2차 가보개혁하고 을미개혁은 뒤에서 이제 중점적으로 다룰 때 두 문자를 외워두셔야 되는데요. 또 이제 을미개혁이 나왔기 때문에 을미개혁에 대한 것도 한번 구별을 해서 을미개혁까지만 해봐요. 1차 가보개혁이 좀 양이 많다라고 했습니다. 뒤에서 외우도록 하고요. 2차 가보개혁 하게 되면은 홍교사가 지린다. 홍교사 723 이렇게 외우자라고 했습니다. 반면 이제 을미개혁 하게 되면은 3개만 외우면 됩니다. 태, 건, 단. 태권도 군단 같죠? 태, 건, 단. 2차 가보개혁에서 홍교사 723이라는 거는 홍범 14조 그리고 교육입국 조석 사법권의 분립 중앙관제를 7부 지방을 8도가 23부가 됐다 해서 홍교사 723 이렇게 외우자라고 했고요. 을미개혁 태, 건, 단이죠. 태양력을 이때부터 사용을 하게 돼요. 즉 음력을 쓰다가 이때부터 양력을 쓰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1번 선지에 나온 건양이라는 연호를 제정하였다. 그리고 단 하면은 단발령이 있죠. 그래서 태, 건, 단 하면은 을미개혁, 2차 가보개혁은 홍교사 723 이렇게 외워두고 넘어갑니다.
이번 단발령 시행에 반발하여 일어났다. 단발령이 바로 이렇게 나왔죠. 같은 내용입니다. 을미개혁 95년에 일어난 을미개혁에 대한 내용입니다. 3번 개혁 추진기구로 교정청을 설치했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교정청이라는 거는 이제 가부개혁과 관련을 해가지고 특히나 동학농민운동하고 엮어서 동학농민운동 과정에서 이제 교정청이 설치가 되는데요. 처음에 이제 교정청이 뭐 같은 해입니다. 교정청이 설치가 되었다가 이건 이제 자율적 기구죠. 하지만 이후에 이제 군국기무처가 일본에 의해서 설치되게 됩니다. 이건 이제 타율적 기구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이제 흥선이 마지막으로 세 번째 등장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군국기무처를 중심으로 1차 가부개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정청 하게 되면 이 동학농민운동과 관련을 해서 정부에서 자율적으로 동학농민운동의 주체들과 협의를 거쳐가지고 한 자율적 그런 개혁 기구였지만 실패했다라고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4번 구본 신참에 입각하여 개혁을 추진하였다. 대한제국에 대한 내용이죠. 대한제국에서 실시한 광무개혁. 5번 청일간 텐진조약의 계기가 되었다. 갑한텐 하게 되니까 이것도 뭐 두 문자로 풀리는 문제입니다. 대부분의 문제가 갑한텐 해가지고 여기서 다 풀릴 정도로 한능검에서는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찍겠습니다.